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며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4,000권이 넘는 심령 리딩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그를 역사상 가장 많이 문서화된 초능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켄터키주 크리스천 카운티에서 태어난 그는 질병을 치료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으며 그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예상되는 선거 변화와 정부 개혁에 대한 예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가까운 미래에 대해 예견한 것 중 인류의 방향을 바꿀 만한 것이 있을까요? 다가올 몇 년 동안 어떤 중대한 징후를 보았을까요?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하며 그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놀라운 계시를 만나보세요. 케이시는 그의 리딩에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하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케이시의 비전에서 인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줄 중심 인물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러한 리더십이 영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아닌 통제와 조작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케이시가 설명한 이 새로운 질서는 권력이 집중되고 자원과 결정권이 소수에게 장악되어 사람들을 자유와 신념에서 멀어지게 하는 특징을 지닐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2020년에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제시된 그레이트 리셋 개념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팬데믹 이후 세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글로벌 통합 정부 창출의 명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내용과도 연결되며 그곳에서는 국가들을 속이고 식량, 물, 의약품과 같은 필수 자원을 통제할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레이트 리셋과 같은 운동이 절대적인 통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단일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한 정당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을까요? 그의 마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활용 장려, 전기차 사용, 소형 주택 채택과 같은 조치를 촉진하며 세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곤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비전이 새로운 종교로 진화한 것이 아닌지, 신이 세계 지도자로 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목격한 재앙적 사건들과 하늘의 현상들이 신이 우리에게 경고하려는 방식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평소 생각하지 않다가 4월 8일에 있었던 개기일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하늘의 또 다른 경관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지만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가까운 시기를 나타내는 징후를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4년 4월 8일의 개기일식 이후 바로 무언가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지나치게 안심하거나 흥분하지 마세요. 이것은 더 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은 자신의 오심의 정확한 날짜나 끝이 올 징후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서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태양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서막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태양의 어둠 외에도 우리는 무엇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평생 태양의 일식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며 생애 동안 14,000권 이상의 리딩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재부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예언하는 등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자는 예언자라는 별명은 그가 트랜스 상태에서도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초월적인 답변을 제공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K씨는 이 능력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했으며 깊은 잠에 든 상태에서도 이런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특히 2024년에 대한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는데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더 가까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예언 중 일부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불확실하지만 2024년에 대한 K씨의 통찰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다양한 날짜가 추측되었지만 최근에 4월 8일 개기일식을 포함해 그 어떤 예언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K씨는 주님이 돌아올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는 고대 예언자들과 현자들의 말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뚜렷한 징후가 이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되는 태양의 일식이 그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드가 K씨의 놀라운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났습니다. 초기 경험 중 그는 상상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이미 사망한 할아버지의 영혼과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보고 들었다고 주장한 이 인물들은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 존재였지만 K씨는 그들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1889년 12살이 되던 해 그는 날개 달린 한 여성을 만났다고 보고했으며 이 여성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들로 인해 K씨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철자 실력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이 난 후 그의 아버지가 직접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에드가가 포기하려는 듯 보였을 때 그는 철자책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깨어난 후 책의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여 반복했습니다. 놀란 그의 아버지는 다른 교과서로도 실험을 했고 에드가가 같은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특별한 재능은 그의 인생 내내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1892년까지 에드가 K씨의 선생님은 그를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책 위에 누워 잠을 자고 나면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예언자라는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책의 내용을 암기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지만 곧 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트랜스 상태에서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가 학교 경기 중 사고로 척추를 다친 후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그의 부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든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그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자 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지역 사회에 퍼졌고 당시 신문들은 그를 문맹이지만 최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1892년까지 에드가 K씨의 선생님은 그를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책 위에 누워 잠을 자고 나면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예언자라는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책의 내용을 암기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지만 곧 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트랜스 상태에서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가는 자신의 능력을 신이 준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신이 주신 재능은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의 능력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 조언 중 많은 부분은 여전히 널리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수면, 올리브 오일 사용,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건강 유지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드가 K씨의 2024년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지구의 자기장이 이동하며 세계적으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의 핵 내부에서 액체철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현상이 극심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1831년부터 알려진 현상으로 케이시는 이로 인해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멕시코만류의 변화가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더욱 빠르게 녹이고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인간은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2024년에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방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의 예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2024년이 더 큰 영적 성장과 연대의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자연재해 속에서 서로 돕고 연대하며 더욱 인간다워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지 능력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일어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가상현실의 발전이 인류가 진화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징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생, 텔레파시, 영혼 간의 상호 연결과 같은 개념이 점차 수용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우주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기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채택할 것인지는 인류의 미래를 오랫동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2024년 말에 더욱 불안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존재들이 지구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방문객들은 황소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알브롬이라는 행성계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미래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지구의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외계 존재들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외계인들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지구를 방문해왔으며 이제는 그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남극의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외계 물체가 착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눈 위에 남겨진 미스터리한 자국이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증거는 회의론자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강력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이 존재하며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케이시의 우주적 사건에 대한 경고는 또 다른 유명한 예언가 바바 반가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불가리아의 이 예언가는 2024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그녀는 수천 건의 예언을 남겼으며 그중 많은 것이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케이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세계적 변화, 특히 기후와 지질학적 변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케이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지구의 자기, 극이동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진, 화산 폭발, 극심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지가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아틀란티스의 재림과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최근의 자연재해와 극단적 기상현상 증가를 이 예언과 연결짓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 극이동이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2024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를 1925년 2월과 192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예견했습니다. 또한 1935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간의 동맹을 언급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예측했으며 이는 1940년 삼국동맹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군사 갈등을 묘사했는데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의 세계적 분쟁과 일치했습니다. 케이시는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발전을 암시하는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혈액 검사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의료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 글로벌 협력을 통한 통신 기술의 발전도 그의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해 두루마리와 이를 작성한 에세네파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1946년에서 1956년 사이에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로 역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해 특정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68년과 1969년 사이에 바하마 근처 비미니 지역에서 잃어버린 도시의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68년 노스 비미니 섬 인근 약 5m 깊이에서 잠수부들이 침수된 암석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자연적 형성인지 아니면 고대 문명의 유적지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예언이 실현된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호기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항상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명상과 같은 영적 노력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그는 특정한 근본 원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가 예견한 많은 비극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그는 뉴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진을 언급했으며, 이를 도시 아래 존재하는 지질학적 단층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유산은 실현된 예언들과 여전히 우리를 긴장시키는 예언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성찰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도, 명상 등 영적 실천을 지속한 덕분에 뉴욕에서의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파괴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대신 뉴욕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악몽이나 불안한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적 실천이 부정적인 힘을 완화하고 물리적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집단적 행동이 예견된 사건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영적 행동들은 파괴적인 에너지를 더 미묘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인류가 영적 진화를 멀리했을 때를 반영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조건에 기초한 경고라고 보았으며, 인류가 태도와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인류는 내부적, 집단적 변화를 추구해야만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의식적인 변화로 이끄는 호출로 보았으며, 영적 진화와 더 높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정확하고 영감을 주는 지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해석이나 단순한 우연으로 보는 효이론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명상하며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그가 식별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예견된 재앙이 실현되지 않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각 기도와 성찰, 긍정적인 태도가 더 균형 잡히고 희망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특히 요나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니느의 사람들은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행동을 바꾼 결과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가르치실 때 종말의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특정한 징조나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과 정의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곧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브라질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예견했던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 극심한 가뭄, 그리고 기타 자연현상들은 케이시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인류가 지금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인류가 영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파괴적인 힘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약화될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영적 변형과 균형을 찾는 것이 단순히 가능할 뿐 아니라 미래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케이시의 예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그의 비전 중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갈지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저희가 더 많은 놀라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여 우주의 신비, 논리를 초월한 예언, 그리고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건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세요. 놓치지 마세요.